자, 음운변동, 교체, 음절 끝소리 규칙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받침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받침법칙이라는 녀석은 결국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하고 자음근 단수나 두 가지를 합해서 받침의 발음은 7개의 대표 뭐였죠?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7개의 대표음으로만 발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이 뭐 곧,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모르겠는데, 뭐 여튼 티읕 받침도 해보고요. 없겠네요. 자, 이 녀석들을 다 다르게 발음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만약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뭐 원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가지세요. 죄송합니다. 싫으시죠? 근데요, 지금 이거 보시게 되면 곧 여러분이 아무리 하고 싶으셔도 이 녀석은 결국에는 디귿이라는 발음으로만 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뭐 이러지 마세요. 그건 이미 이 음절로 발음을 하신 거라 이 발음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받침의 발음은 결국에는 가느다란 물방울 7개 대표음으로만 발음이 난다는 것이 한 음절의 끝에서 한 음절의 끝 부분에서 발음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용어를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기 우리 울림소리라고 말하는 노란 양말들 있죠. 이렇게 4개, 이 울림소리들은 원래 자기 발음 그대로 나는 것이지 다른 녀석이 이 녀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니은이 오면 니은이 그대로 니은으로 발음이 되죠. 니은이 아니던 게 니은으로 발음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비음하고 유음하고 리을로 발음되면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나머지 이 모든 자음들 중에서 결과적으로는 뭐만 남냐면 기역, 디귿, 비읍 이렇게 3개. 결국에는 이 음절 끝소리 규칙은 모든 자음들은 노란 양말을 제외하고 나면 기역, 디귿, 비읍으로만 발음이 나죠. 얘네들이 무슨 음이에요? 예사소리입니다. 평음이죠. 그리고 소리를 내는 방식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파열음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까요? 한 음절의 말에서 한 음절의 끝 말에서 음절 말 평음인 파열음으로 바뀌죠. 파열음화로 변화된다 해서 음절말 평파열음화라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음절 끝소리 규칙과 음절말 평파열음화는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거대병신짓 예사소리 5개 중에 거대병 이 3개는 앞으로 비음하니 된소리 내기니 등의 많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음절말 평파열음화 적용 후 다른 음운 변동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인지를 한번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요. 지금 음절말 평파열음화가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에서 지금 왼쪽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한 단어의 끝이라고 본다면 맨 끝부분에 있으니까 한 단어의 끝에 있죠. 말. 그 다음에 자음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뒤에 이제 꽃, 도 등등, 꽃도 이런 등등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녀석이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음 앞일 수 있는데요. 초성이 이응이라는 거죠. 근데 저번에 제가 이제 연음 법칙 설명을 드리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있고 형식 형태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 형태소 앞에서 꽃, 위, 실질적 의미를 지닌 어근이 왔죠. 아이고, 제 손에 눌려서 뭐가 자꾸 상자가 나오는데 이해 바랍니다. 자, 지금 꽃위라는 녀석은 저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음절말 평파열음화, 음절 끝소리 규칙,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꽃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자, 형식 형태소라고 하게 되면 조사음이 접사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녀석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나요? 치읓 받침이 뒤로 그냥 넘어가서 발음이 됐습니다. 치읓이 디귿으로 음절 끝소리가 적용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지금 그러면 이거 외에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나요? 어말, 자음합, 모음합, 실질 형태소합, 형식 형태소합.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요. 지금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이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이 받침 법칙의 예외라는 것입니다. 자, 받침 법칙의 예외라고 하게 되면 음절 끝소리 규칙, 음절말 평파열음화, 끝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 겹받침의 경우죠. 이 두 개의 경우를 우리는 받침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받침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그냥 연음입니다. 연음 뒤로 넘어가 버리지 받침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때만 예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가 거센 소리 대기입니다. 거센 소리 대기는 예외 없이 그냥 적용이 되는 녀석으로서 지금 보셨을 때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어디에 내가 손길이 닿고라고 하였을 때 여기 앞에 있는 히읗을 음절 끝소리 규칙 적용해가지고 디귿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발음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받침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바로 두 녀석이 합쳐져서 다코로 발음이 나지요. 자, 요런 식으로 축약이 되어버리는 경우 역시 받침 법칙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음절말 평파열음화라고도 불리는 음절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은 비음화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이 제일 잘 아셔야 하는 교체 중 하나인데요. 한마디로 땡땡화라고 하게 되면 땡땡화 그렇지 않던 놈이 그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비음이 아니던 게 비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비음이 아니던 게 비음으로 변화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비음이 아니던 놈이 비음으로 바뀔 수 있는 건 거대병뿐입니다. 이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받침의 발음이 기역, 디귿, 비읍, 거대병으로 났을 때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죠? 받침의 발음이 거대병으로 난다는 것은 요 녀석이 원래 기역, 디귿, 비읍인 녀석은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된 상태겠지만 받침 법칙이 적용돼서 끝이나
자단이 적용된 거대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침의 발음이 기역, 디귿, 비읍으로 났을 때 이때 뒤에 뒤음절 초성이 두 번째 다음 글자의 첫 소리가 비음인 경우여야 됩니다. 그게 비음이 뭐뭐뭐 있었죠? 이응, 니은, 미음이죠. 이응을 여기 쓰면 되나요? 안 돼요. 이응은 초성 이응은 자음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빼야 합니다. 그러면 뒤음절 초성이 니은, 미음인 경우 비음이죠. 이런 비음이 오게 되면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국물이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의 발음은 따로따로 발음을 하신다면 국물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미음은 비음인데요. 이 비음이 환경음이죠. 환경이 되는 음이 비음이 왔는데 이때부터 우리는 코에 바람을 넣을 거란 말이에요. 코를 울릴 거예요. 미음을 발음하기 위해서. 근데 앞에 기역은 여기까지는 코에 바람을 안 넣고 여기서부터 바람을 넣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발음을 하게 되면 국물 해가지고 요 녀석이 이응으로 비음이 아닌 놈이 비음으로 변화돼 버리죠. 그래서 기역이 이응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요 녀석을 교체 중에 비음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례를 또 한번 봅시다. 닿는 디귿이 니은으로 닿는 그 다음에 비읍으로 또 한번 해볼까요? 네. 치킨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굽네라는 식으로 발음이 되죠. 자, 지금 전부 환경음인 니은, 그 다음에 니은, 이 녀석들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아니었던 파열음이 니은으로, 비음이 아니었던 파열음이 미음으로, 이렇게 비음으로 변화되는 현상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조금만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입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요 녀석의 발음은 입만입니다. 물론 우리는 보자마자 표기와 발음의 차이를 딱 봤더니 이게 미음이구나 라고 한다면 요 녀석이 비음이 아니던 게 비음이 됐으니까 비음화라고 하시면 끝나요. 한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왜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음으로 발음 날 수 있는 건, 받침이 비음으로 발음 날 수 있는 건 거대병 뿐이에요. 이 거대병이 비음이 될 수 있지, 거대병이 아닌 피읍이 비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 피읍이라는 녀석을 먼저 거대병으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이놈이 비읍이 돼야 되고 비읍이 미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끝이 먼저 한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음끝이 적용돼서 비읍으로 바뀐 다음에 비음어가 된다. 자, 요 단계만 알아내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발음이 납니다. 이 녀석들은 비음이죠. 비음이 아니던 게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발음이 납니다. 자, 근데 왜 기역은 이응으로 발음 나죠? 같은 위치니까요. 같은 위치, 연국의 음에 비음인 이응, 디귿은 혀끝 소리인 비음인 니은, 비읍은 입술 소리 비음인 미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딱 정해진 것들로 바뀌는 것이지 랜덤하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리의 위치는 동일하지만 조음 위치는 똑같지만 소리를 내는 방식이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변화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여러분이 이제 외우셔야 되는
그냥 비음화의 원칙인데요. 격가지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비음화 중에는 이런 것이 또 있어요. 받침의 발음이 미음, 이응, 기역, 비읍일 때. 저는 마음, 가방 이렇게 외웁니다. 마음, 가방 뒤에 역시 비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리을인 경우예요. 다른 건 안 돼요. 리을인 경우. 그러면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이 되거든요. 자,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로 같은 걸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 발음을 종로라 하죠. 이응 뒤에 리을이 오니까 이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돼서 발음이 됐습니다. 비음화 중 다른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이런 녀석은 리을의 비음화라고도 하는데요. 원래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비음이 될 수 있는 건 거대병뿐이다 라고 하였는데 리을이 비음화되는 경우는 한자어 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물론 외래어에서도 일어나는데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다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외우신다면 더 좋으세요. 마음 가방 뒤에 리을이 오면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규칙입니다. 첫 번째가 요놈, 두 번째가 요놈 정도까지 알아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만 기억을 하고 계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 녀석이 이제 가장 중요한 녀석이고요. 두 번째 녀석은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한번 또 보세요. 독립 같은 녀석 한번 볼까요? 자, 마음 가방 뒤에 리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처음에 독립이 되겠죠. 그래서 비음으로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거 어떻게 돼요? 거대병이네. 거대병 뒤에 비음이 왔네. 그러니까 이 녀석이 또다시 독립하는 식으로 발음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나는데요. 그게 요놈들이에요. 뒤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게 되면 요 녀석들이 또다시 이응, 미음, 임, 비음으로 발음이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비음화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비음화 끝이 났고요. 이제 아주 단순한 유음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음이 뭡니까? 네, 리을이죠. 리을. 유음이 아니던 놈이 유음으로 변화되면 되겠죠. 자, 얘는 아주 단순한 규칙인데요. 리을 앞이나 뒤에 니음만에 해당합니다. 비음인 니은이 리을로 발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거 지금 유음이 아니었던 비음이 유음으로 발음이 됐기 때문에 유음화라고 합니다. 신라 칼날 물난리 등등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리을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교체됐습니다. 리을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교체됐습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둘 다가 리을 뒤에 리을 앞에 있던 놈들이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음화예요. 근데 여러분이 유음화라는 녀석도 유음화의 예외 혹은 아까 이 녀석과 같습니다. 리을의 비음화라고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녀석인데요. 유음화의 예외라고 해가지고 잠깐만 한번 볼까요?
리을의 비음화입니다. 니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놈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자어에서 일어나는데요. 예를 한번 보시게 되면 생산량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생산량이라고 발음하시나요? 아니죠. 생산량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예외라고 하는 건데 주로 한자어에서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자어에서만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요 녀석 같은 경우 약간 이런 게 있기는 해요. 생산이라고 하는 것과 그 뒤에 량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끊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약간 이런 경우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어떤 특정한 규칙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수능에서는 이런 예외적인 것들을 설명을 할 때는 보기 박스 안에 넣어서 설명을 해 주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 정도만 더 볼까요? 여러분 많이 발음을 틀리시는 거. 이거 어떻게 발음하세요? 공권력 이러시죠? 그 틀린 발음입니다. 공권력입니다. 공권력. 자, 두 번째 놈은 된소리가 된 건 사이소리 현상 때문이고요. 그건 다음에 합니다.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되고 있죠? 요게 이제 원래 유음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외적인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리을 앞에 니은이 리을로 발음된다라는 이 규칙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잠깐만요. 예쁘게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핵심적인 내용은 끝이 났네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더 좀 중요한 거를 하나 배워야 됩니다. 비음화, 유음화. 아이고, 이건 뭐죠? 네. 비음화, 유음화. 이 두 가지. 좀 전에 배우셨는데, 이 두 놈을 우리는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음이 동화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음 동화라는 건 무엇인가? 같을 동자예요. 같을 동자. 같은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한번 보세요. 같은 것으로 변화된다는 뜻이 비음화를 먼저 보시게 되면 비음이 아니던 이 파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동화됐다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이 아니던 녀석이 유음으로 같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동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음동화라고 하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녀석으로 자주 출제를 하는데 일단 머릿속에 먼저 넣으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자음동화, 유음화, 비음화는 조음, 위치의 동화인가요? 아니면 조음, 소리를 만드는 방식의 동화인가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 기억이 이응으로, 비읍이 미음으로 같은 위치의 비음으로 바뀝니다. 소리만 내는 방식만 바뀌는 것이지 소리를 만드는 위치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음 위치의 동화가 아니라 조음 방식의 동화예요. 조음 위치의 동화가 아니라 조음 방식의 동화. 암기하십시오. 실제 수능에서는 유음화, 비음화라는 용어를 아예 쓰지 않고 자음 동화는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머릿속에서 유음화, 비음화, 유음화가 빡 떠올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좋은 방식의 동화라는 것까지 함께 익혀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화에는 몇 가지 용어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방향에 따라서 순서대로 진행되는 순행동화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진행되는 역행동화, 마지막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꿔버리는 상호동화라는
라고 방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 녀석이 뒤를 바꾸면 되고 뒤에 녀석이 앞을 바꾸면 되고 서로가 서로를 바꾸면 됩니다. 순행동화 아까 칼날 같은 거 한번 보시죠. 앞에 녀석이 뒤를 바꿔버리죠. 칼날 하고 그 다음에 역행동화 뭐 그냥 유음화로 계속 하겠습니다. 신라 이런 거 보시면 앞에 녀석이 바뀌었어요. 순행은 뒤를 바꾸는 거 이렇게 역행은 앞을 바꾸는 거입니다. 그러면 상호는 아까 독립 같은 거를 한번 다시 보세요. 독립 이렇게 했을 때 발음이 독립 이렇게 돼버리죠. 서로가 서로를 바꿔버리는 동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화에는 또다시 완전동화라는 녀석이 있고 불완전동화 혹은 부분동화라는 용어를 쓰는 동화가 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같은 자음으로 동화되는 걸 말해요. 불완전 동화는 다른 자음입니다. 다른 자음인데 근데 좋은 방식이 동화되는 것이죠. 지금 유마 같은 경우는 100% 완전 동화예요. 리을 때문에 리을로 완벽하게 같은 것이 됐습니다. 이런 식이라고 보신다면 불완전 동화 하나만 해보면 아까 이제 국물 같은 거 했었죠. 국물이 국물로 발음이 났을 때 이 녀석 같은 경우 지금 이음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비음으로 똑같은 거긴 하지만 완벽히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같은 자음은 아니죠. 이럴 때 이거를 우리는 불완전 동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화에서는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